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에요. 2025년 가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실제 사건입니다. 파리, 그 아름다운 도시를 떠올려 보세요. 에펠탑 개선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루브르.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그곳.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20억 원어치의 프랑스 왕실 보석들이 한낮에, 그것도 단 7분 만에 사라져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둑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귀한 보석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2025년 10월 19일 아침 파리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지만 모두 진짜 일어난 일이랍니다.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고 루브르 박물관은 평소처럼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박물관에는 2024년 한 해에만 87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루브르 박물관 안에는 아폴로 갤러리라는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방이 아니에요.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방은 천장까지 온통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고 마치 궁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프랑스의 자랑, 왕실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보석들이었냐고요? 나폴레옹 황제가 사랑하는 아내 마리 루이즈에게 선물한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외제니, 황후의 진주와 다이아몬드 티아라, 그리고 19세기 왕비들이 착용했던 귀걸이와 브로치들이 있었어요. 이 보석들 중 일부는 20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메랄드는 콜롬비아에서 온 것이었는데요. 당시 콜롬비아 에메랄드는 세계 최고 품질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 에메랄드들은 식민지 시대의 노예들의 강제 노동으로 채굴된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날 아침 루브르 박물관은 평화로웠습니다. 직원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관람객들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날이 루브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될 거라는 걸요. 아침 9시 30분쯤 루브르 박물관 밖에 큰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트럭에는 높이 올라가는 작업용 리프트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보는 가로등을 고치거나 건물을 수리할 때 쓰는 그런 리프트 말이에요. 트럭에서 내린 남자들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바로 그 옷이에요. 안전모도 쓰고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공사 인부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공사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이날을 준비한 도둑들이었어요. 그들은 루브르 박물관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창문이 가장 약한지, 보안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는 어떤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도둑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층에 있는 아폴로 갤러리였어요. 모나리자가 있는 곳에서 불과 3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리프트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더 높이. 2층 발코니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둑들은 공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큰 원형 톱, 그러니까 각도 절단기라고 부르는 도구였어요. 이걸로 창문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윙윙윙.
날카로운 소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박물관 안은 넓고 여러 방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일요일 아침, 주말에는 항상 박물관 주변이 시끄럽기도 하고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도둑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들과 보석들 사이에는 유리 진열장만 남았습니다. 오전 9시 35분 첫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누군가 진열장을 건드리거나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울리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보가 너무 자주 울렸던 거예요. 기술적인 오류로 말이에요. 그래서 루브르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경보가 한 번 울리면 먼저 기술적 오류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건 이해가 가는 규칙이에요. 매번 거짓 경보에 출동했다가는 정작 진짜 위험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도둑들은 진열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또다시 각도 절단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리는 특수 강화 유리였지만 이 도구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지지지지직. 불꽃이 튀고 유리가 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마치 안무를 외운 무용수들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보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티아라였어요. 200년 전 황후들이 쓰던 바로 그 티아라. 두 번째, 세 번째. 도둑들은 보석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9시 36분 두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기술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람세스라는 특별한 긴급 절차가 있어요. 보석이나 귀중품이 위험할 때 사용하는 건데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경찰은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빠른 대응이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도둑들은 박물관 안에 딱 4분만 있었어요. 4분. 화장실 가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8개의 귀중한 보석을 훔쳤어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폴로 갤러리에는 더 유명하고 비싼 보석들도 있었어요. 리젠트 다이아몬드라는 14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혼자서 510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었거든요. 호르텐시아 다이아몬드와 산시 다이아몬드도 엄청나게 비싼 보석들이었고요. 그런데 도둑들은 이 보석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석들은 너무 유명해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루브르 박물관의 그 다이아몬드잖아 라고 알아볼 테니까요. 도둑들도 바보는 아니었던 거죠. 창문 밖에서는 도둑들의 동료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요. 박물관 안에 있던 도둑 2명이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들의 가방 안에는 1020억 원어치의 보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프트가 땅에 닿자마자 그들은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2대가 출발했어요. 파리의 좁은 골목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큰 트럭은 그대로 현장에 남겨두고요. 이미 계획했던 대로였을 거예요. 오토바이는 좁은 길로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큰 트럭은 경찰이 금방 막을 수 있으니까요.
9시 39분 경찰이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둑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경찰이 본 것은 비어있는 진열장과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창문 밖에 놓인 리프트뿐이었습니다. 전체 범죄 시간은 정확히 7분이었습니다. 준비부터 탈출까지. 어떤 전문가들은 8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7분이라고 해요. 어쨌든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과 경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물관 밖에서 도둑들이 떨어뜨린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범인들이 서둘러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제니 황후의 왕관이었어요. 이 왕관은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 떨어뜨렸을까요? 알고 보니 도둑들이 진열장의 구멍을 통해 왕관을 억지로 빼내려다가 구멍이 너무 작아서 왕관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왕관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회수했어요. 손상되었지만 전문가들은 복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나머지 7개의 보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지문을 채취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거를 발견했어요. 진열장에서 DNA가 검출된 거예요. 그리고 탈출에 사용된 오토바이에서도 DNA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인이 누구인지 찾기만 하면 됐어요. 수사팀은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수사관들이 모인 거죠. 그들의 임무는 하나. 도둑들을 잡고 보석을 찾아내는 것. 루브르 박물관의 로랑스 대 카르 관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문화부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문화부는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때 카르 관장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루브르의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걸요. 그래서 그녀는 몇 달 전에 파리 경찰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박물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개선 작업이 아직 시작 단계였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둑들이 먼저 와버린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 자물쇠가 낡았네. 내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날 밤에 도둑이 들어온 것과 같았으니까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CCTV 카메라가 박물관의 39%만 감시하고 있었어요. 61%는 사각지대였던 거죠. 더 황당한 건 아폴로 갤러리에 있던 카메라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감시하는 척만 하는 카메라였던 거죠. 둘째, 컴퓨터 보안이 형편없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프랑스 사이버 보안 기관이 경고했었어요. 루브르의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구식이에요. 하지만 1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셋째,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계속 불평해왔어요. 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방은 많은데 감시할 사람이 없어요. 2024년에 루브르를 방문한 사람이 870만 명이나 되는데
보안 직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아폴로 갤러리를 수리하면서 창문에 있던 철창을 떼어냈대요. 그리고 다시 설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20년 넘게요. 만약 그 철창이 있었다면 도둑들은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파리 외곽의 센생드니 지역. 이곳에서 2명의 남성이 체포되었어요. 한 명은 34세의 알제리 국적자로 샤를 드골 공항에서 알제리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39세로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어요. 경찰은 어떻게 이들을 찾았을까요? DNA 때문이었습니다. 진열장과 오토바이에서 발견된 DNA가 이들과 일치했던 거죠. 하지만 체포된 건 2명뿐이었어요. 범행은 4명이 함께 저질렀는데 말이죠. 나머지 2명은 어디에?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휴대폰 기록을 추적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11월 말 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석들은 어디에 있나요? 경찰과 전문가들은 걱정했습니다. 도둑들이 이미 보석들을 분해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200년 된 황후의 목걸이가 있어요. 역사적 가치를 포함하면 수백억 원어치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째로 팔 수는 없어요. 너무 유명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걸이를 뜯어서 보석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들을 암시장에 팔거나 새로운 장신구로 만들어 파는 거죠. 그러면 출처를 알아보기 힘들어지니까요.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프랑스는 역사의 일부를 영원히 잃는 셈입니다. 보석의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에요. 이 사건은 프랑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유산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 보석들은 단순한 금과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역사의 증인이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준 목걸이, 황후들이 중요한 행사에서 착용했던 티아라. 이런 것들은 책에서만 읽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왕실 보석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이 바로 루브르에 있던 이 보석들이었어요. 전쟁도 혁명도 견뎌낸 보석들이 이제 도둑들 손에 넘어간 거죠.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이 대 카르 관장에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왜 보안 개선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대 카르 관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 카메라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제대로 감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개선 계획을 발표했어요. 920억 원을 투자해서 보안을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카메라 10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박물관 외부를 감시하는 시스템 강화하기 보안. 책임자 직책 새로 만들기, 경찰 인력 배치하기.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폴로 갤러리 창문에 철창을 다시 설치하는 거였어요. 20년 전에 떼어낸 바로 그 철창 말이에요.
12월 23일 루브르가 휴관한 날 작업자들이 리프트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철창을 창문에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이 창문으로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사건 후 엿새가 지난 10월 24일 조용한 이동 작전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루브르 박물관의 나머지 귀중한 보석들이 트럭에 실렸어요. 목적지는 프랑스 중앙은행이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지하 26m, 그러니까 약 8층 건물 높이만큼. 땅속 깊은 곳에 수테렌이라는 금고가 있어요. 이곳은 초보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극도로 어렵습니다. 리젠트 다이아몬드, 호르텐시아 다이아몬드, 산시 다이아몬드. 도둑들도 손대지 못했던 이 귀중한 보석들은 이제 은행 금고에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갤러리는 사건 후 3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임시 칸막이로 막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화려한 방을 볼 수 없었죠.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보안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그리고 도난당한 보석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폴로 갤러리는 완전히 복구될 수 없을 테니까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몇 주 후에 벨기에의 인플루언서 2명이 루브르에 몰래 들어가서 모나리자가 있는 방에 자기들 초상화를 걸어놨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그게 문제였죠. 국회의원들이 또데 카르 관장을 불렀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보석 도난 사건 이후에도 보안에 구멍이 있다니요. 데 카르 관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안 개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전 세계의 미술품 절도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첫째,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박물관은 열렸지만 아직 관광객이 많지 않은 시간. 경비가 가장 허술한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사용한 도구가 전문적이었어요. 각도 절단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각도로 적절한 힘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셋째, 훔친 보석의 선택이 똑똑했어요. 너무 유명한 보석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팔 수 없으니까요. 대신 가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보석들을 골랐어요. 넷째, 탈출 계획이 치밀했어요. 오토바이 2대, 좁은 골목길로 빠른 탈출. 이건 파리의 지리를 완벽히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몇 달 동안 루브르를 관찰했을 거예요. 경비원의 교대 시간, 보안 카메라의 위치, 경보 시스템의 작동 방식, 모든 걸 파악한 후에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추측도 나왔어요. 이들이 박물관 직원이나 이전 직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말이에요. 박물관 내부 구조를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거든요. 경찰도 이 부분을 조사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루브르 사건은 전 세계 박물관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모두가 긴급 보안 점검에 들어갔어요. 우리 박물관은 안전한가? 만약 도둑들이 루브르에서 했던 방식으로 공격한다면? 특히 걱정이 컸던 곳은 대형 박물관이었어요.
왜냐하면 2023년에 이미 보석 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내부 직원이 훔친 거였어요. 2,000점이나 되는 유물이 사라졌고 일부는 이베이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보안 시스템을 쓰나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비상 대응 절차는?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 관장들이 모여서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어요. 몇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경보기가 있어도 사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이 필수다. 취약점은 계속 변하니까요. 셋, 직원 교육이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한다. 넷,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보안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 번의 도난으로 잃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 2025년 12월 현재 도난당한 보석 7점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3명을 체포했지만 4번째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석들의 위치도 모릅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하고 보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요. 시나리오 1, 보석들이 이미 분해되었다. 금과 보석을 분리해서 따로 팔았을 가능성이에요. 이 경우 원래 장신구를 복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나리오 2, 보석들이 프랑스를 떠났다. 알제리, 모로코 또는 동유럽으로 밀반출되었을 수 있어요. 국제 암시장으로 가면 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시나리오 3, 보석들이 아직 파리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도둑들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몇 년 후에 팔려고요. 시나리오 4, 이미 부유한 개인 수집가에게 팔렸다. 세계에는 합법적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절대 공개하지 않겠죠.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이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경찰에 보석들의 사진과 정보를 보냈어요. 이 보석들이 나타나면 즉시 연락하라고요. 프랑스 정부는 보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보석 회수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면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사실 박물관 도난은 루브르가 처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1911년 바로 이 루브르에서 모나리자가 도난당했어요. 빈첸조 페루지아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훔쳤는데 재미있는 건 그가 루브르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나리자를 자기 아파트에 2년 동안 숨겨뒀다가 이탈리아에 팔려다 잡혔어요. 1990년 보스턴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서 경찰로 위장한 도둑들이 렘브란트, 베르메르 등의 작품 13점을 훔쳤습니다. 가치가 무려 6천억 원. 이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박물관은 빈 액자를 그대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라고요. 2003년 벨기에 앤트워프의 다이아몬드 센터에서 1조 원어치 보석이 도난당했어요. 이탈리아의 핑크 팬더라고 불리는 범죄 조직이 저질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부분 보안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실수, 시스템의 허점, 준비 부족. 이런 것들이 도둑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경우 도난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돌아오거나 아예 사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루브르의 보석들도 그럴까요? 영영 돌아오지 못할까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역사를 보면 놀라운 회복 사례도 있거든요. 201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쿤스트할 미술관에서 피카소, 모네 등의 작품 7점이 도난당했어요. 1,000억 원어치였죠. 범인은 루마니아로 도망갔고 작품들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3년 루마니아 경찰이 범인의 집을 수색했어요. 그랬더니 작품들이 천장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모두 무사히 돌아왔어요. 2019년 영국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갤러리에서 16세기 그림이 도난당했습니다. 6개월 후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데 카르 관장은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석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유산은 프랑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경찰 수사팀도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전화 기록을 추적하고 암시장을 감시하고 정보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도 강화되었어요. 인터폴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국경을 넘으려 하면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AI가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감시해서 도난품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보석의 출처를 추적할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아무리 유명한 곳이라도 완벽한 보안은 없다.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박물관. 프랑스의 자랑. 그런데도 도둑들이 7분 만에 보석을 훔쳐갔어요. 이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안전해라고 방심하는 순간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 루브르는 보안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경찰의 보안 점검도 받았죠. 하지만 개선이 느렸습니다. 그 사이에 도둑들이 들었어요. 만약 창문에 철창이 그대로 있었다면, 만약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920억 원을 들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과 1,020억 원어치 보석을 잃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교훈: 범죄자들도 똑똑하다. 이 도둑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문적으로 실행했어요. 우리는 범죄자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회를 노린다는 걸 알아야 해요. 네 번째 교훈: 협력이 중요하다. 박물관, 경찰, 정부, 국제기구 모두가 함께 일할 때 문화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교훈: 문화유산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 1,020억 원. 큰 돈이죠. 하지만 진짜 손실은 그 이상입니다. 200년의 역사, 황제와 황후의 이야기, 프랑스 문화의 일부.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2025년 10월 19일 아침 9시 30분부터 9시 37분까지 단 7분 동안 벌어진 일. 루브르 박물관 아폴로 갤러리에서 1,020억 원어치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이 도난당한 사건.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지만 4번째 범인과 보석 7점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변했습니다. 새로운 카메라 100대가 설치되고 창문에는 철창이 다시 달렸어요. 보안 책임자가 새로 임명되었고 경찰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 갤러리는 언젠가 다시 문을 열 거예요. 그때는 더 안전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언젠가는 도난당한 보석들도 돌아올지 모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모나리자도 2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도둑과 보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보석들은 단순한 금과 보석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증인이었고 우리 모두의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건 프랑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책임입니다. 언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루브르 도난 보석 마침내 회수.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희망하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들을 지키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